안녕하십니까. 삼명통의 이론으로 적천수에 있는 사주를 해석하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지배합의 두 번째 사주입니다. 간지배합에 실려있는 두 번째 사주는 바로 이것인데, 사주가 병자, 기해, 얼축, 이모가 되겠습니다. 실려있는 글을 읽어보면은 이 명조는 한눈에 보아도 취할 것이 없다. 천간에서 이미 병을 극하고 지지에는 좌우가 멀리서 충한다. 이미 병을 극하면은 왜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좌우충을 한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취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벌써 여기서 병화가 용신이라는 것을 정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여간에 또 그를 보면 또 차가운 목으로 햇볕을 좋아하지만 때마침 범람한 수어 세력을 만나 화기가 극절되어 명리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 여기에 나오긴 나오네요. 을목이 해월이 되기 때문에 화를 취해서 을목이 잘 자라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화를 취해야 되는데 임수가 병화를 극해서 싫다. 이 임수는 해자축으로 방합이 되니까 수가 강왕하죠. 왕지와 걸록지를 다 좌했고 또 거기에다 고지까지 있잖아요. 방합 해자축이 되어서 화기가 극절되어서 좋지 않다. 수어 세력이 번남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상세히 추리하면 세 개의 수에 두 개의 토, 두 개의 화가 있어 비록 수어 세력이 왕성하지만 금호생을 얻어 기쁘다. 이 추리에서도 생왕고 사절을 이용하였죠. 오행집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할 때 사주에서 보면은 임수는 걸록지와 왕지와 묘고지를 좌하였기 때문에 범람한 수가 되고, 그리고 기토 편재성은 오화 걸록지를 좌하여서 다행이라 하였고, 또 병화는 시지의 오화 양인사를 봤죠. 이렇게 오행십성의 생왕고 사절 휴소로서 그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추정한 것이 명확하죠. 이번이 네 번째 사주인데 지난 세 개의 사주에서도 다 이와 같이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로서 그 오행십성의 영향을 판단하였잖아요. 필자가 삼명통회에서 확실하게 얻은 내용이 바로 생왕고 사주로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살펴야 한다 했는데, 적천수의 초기에 있는 통신송 간지배합에서는 역시 필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행의 생왕고 사절로서 그 영향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가운 목으로 햇볕을 좋아하지만 을목이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이 차가워서 햇볕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화가 용신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서는 조후를 사용하여서 용신을 찾은 경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행 강약 왕세를 내팽개치고 조후로서 용신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사주들을 살펴보면은 조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 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조후도 사용하고 일간의 신강약도 사용하고 무엇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형태의 용신 찾기가 된다고 이 사주에서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는 원래 휴수에 속하는데 다행인 것은 토가 지켜주는데 일컬어 아이가 어머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목이 차가우니까 화가 용신이 되어야 하는데 인수가 화를 극하니 나쁘다. 그렇지만 기토가 월간에 있고 시지에 오화를 봤다. 오화는 걸록이 되어서 기토가 영향이 좋잖아요. 좋은 영향을 가진 편재성 기토가 임수를 극하여서 연간에 있는 병화 상관성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기토 편재가 약하면은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임수는 해자축 방합을 지지에 받기 때문에 범람한 수가 되기 때문에 약한 기토가 임수를 극할 수 없지만, 이 사주에서는 시지에 오화 걸록지가 있고 일지에 축토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임수를 극하여서 병화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글을 보면 게다가 천간 임수가 을목을 생하고 병화는
기토를 생하고 각 문호가 세워져 상생유정하여 반드시 정극의 뜻이 없다. 생이란 말도 강한 오행이 약한 오행을 생할 수 없고 약한 오행이 강한 오행을 생할 수 없습니다. 그 점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약 왕세에 따른 생하고 생할 수 없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오행십성의 각 영양의 강약 왕세에 따른 생할 수도 있고 생할 수 없는 분별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지가 비록 북방이더라도 좋은 것은 토가 원신이 투출하여 근록에 통건하여 기토가 천간에 있죠. 그것도 월간에 있고 오화 근록을 봤어요. 그래서 근록에 통건하여 왕하다. 임철조 선생도 여기에서는 생왕고 사주로서 분명하게 오행십성의 영향을 가름하였습니다. 필자의 기억에는 적천수의 30% 정도 내용 후부터는 오행십성의 강약왕세를 생왕고 사절로서 그 판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분명히 오행십성의 생왕고 사절로서 그 영향을 가름하였는데 진도가 나가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생왕고 사절로서 오행십성의 강약 왕세를 판단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나중에 그러한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덮어 보호한다. 즉 그 세력이 충분하여 수를 멈추게 하고 화를 시킨다. 곧 병이 있는데 약을 얻은 것이 된다. 이 사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을목일간이 해월에 태어나고 해자축이 있어서 너무 물이 많은 습한 사주가 되어서 화가 용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병화 상관선을 극하니 임수가 병이 되는데 기토 편재성이 월간에 있어서 임수를 제어할 수 있어서 곧 기토가 약이다. 약이 된 사주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음에 있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곧 병이 있는데 약을 얻은 것이 된다. 또 일량후는 만물이 태를 품으니 목화가 진기가 되어 상관의 빼어난 기운을 용한다. 중년운이 동남이 되어 용신이 생왕하여 반드시 갑지에 급지하고 인대운의 목이 왕성하게 되어 화를 생하여 갑방에 연등하여 화는이 되고 푸른 구름 위에 곧 바로 올라간다. 성천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연유로 두 명조를 관찰해보니 간지배합의 원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운의 흐름이 자축에서 임묘진으로 흐르니 비경급에서 식상성으로 흘러서 갑방에 연등하여 한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보면은 임과 해자축이 있어서 수생목을 하면은 목이 강하다고 일반적으로 억부에서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이야기죠. 뭐가요? 임묘진으로 흘렀어요. 수가 목을 생해서 목이 강왕한데 다시 임묘진으로 흐르면은 나쁜 운이죠. 갑과에 급지할 수 없는 운인데 여기서는 푸른 구름 위로 곧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수생목의 원리를 부정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는 목을 생해서 목의 영향이 강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임철조 선생은 여기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이런 것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수생목 그래서 일간이 강해졌다는 말도 또한 나왔는 것으로 필자는 기억합니다. 하여간에 여기서는 아니죠. 해가 일간 을목이 해월 생지를 봤는데 생지를 봐서 약하지는 않지만 강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임묘진으로 흐르면서 일간 을목의 영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오하월에서 화극을 이르니 비경급이 식상성으로 흐르고 식상성이 다시 월간 기토 편재로 흘러서 인대운은 상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데 삼명명리 이론으로 보면은 재성이 있고 식상성이 있죠. 그리고 수가 강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식상성 운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행 구성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수가 강하고 식상성 병화는 양인을 시지에 좌하여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죠. 오행이 화합 유정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해월이고 멀리 있기 때문에 화가.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화기운이 들어올 때 이 사주는 발달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중후년에 흐르게 되니 충분하게 갑재에 연등하게 되는 사주가 된다고 삼명명리 이론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척 보면은 간단한 거죠. 재성이 있고 식상성이 있는데 조금 뭐가 아름답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연간병화 상관의 지지에 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좌오충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정하지 않아서 대운에서 그래서 비록 상관, 병화가 오화양인을 봐서 힘이 강해졌다고 하지만 유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에서 목화로 흐를 때 가갑 연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묘대운에는 해묘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간의 계소가 있잖아요. 묘대운에는 유년에 따라서 규뚱하는 유연이 틀림없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간지배합의 원리는 천간의 생왕고 사절로서 그 영향을 감별하여서 서로 화합하는가 아니면은 등지는가 유정한가 이러한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